윤서 교수님의 농사로부터의 사색 출판 기념회를 다 같은 한호와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박 8년의 세월을 농사일기를 쓰시면서 되게 많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뜻깊은 자리가 원래 책이 나온 시기 즈음에서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늦가을 남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출판기념회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농가 밭으로 사진만 촬영하러 다녀가지고 이런 자리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 농정신문 부국장 한승호입니다. 네, 많이 어색하고요. 네, 제가 또 땀이 삐질삐질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행사 시작에 앞서서요, 저희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님이시자 한국농정신문 발행인 그 하원우 의장님의 인사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직책이 좀 많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을 맡고 있고, 또 함께하는 농민단체들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상임 대표이고, 한국농정신문 대표이사고 발행인입니다. 하원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윤석 교수님의 농사로부터의 사색에 많이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제가 올라와서까지도 교수님이 책 글을 신문에 기고를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은 채울 줄 알았더만 안 채워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 편 한 편 이렇게 신문에 연재될 글 읽는 거하고 이렇게 책으로 나왔을 때 읽는 거하고의 느낌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었는데 젊은 시절에 어디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농사를 지으러 간 계기가 우리 할머님이 그러더라고요. 크게 힘들거든 농사 짓는 게 낫겠나 해서 하는데, 그 말씀 중에 농사가 그래도 수익이 제일 낫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올해 나락값 때문에 난리인데 나락 뱁씨 하나가 모종을 하면은 몇 배 정도 수확할 것 같아요. 아마 원래 심어놓고 다시 또 가지를 칩니다. 그러면은 한 알이 200개 이상을 열립니다. 그러면 200배 이상의 수익이 올라오면 그만큼 이자율이 높은 게 어딨어요, 그죠? 개를 하나를 심으면 몇천 배 수확이 가능합니다. 농사만큼 이윤 창출이 많이 되는 건 없는데 왜 농업은 어려울까요? 그죠? 윤석열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면서 느낀 거는 한 편 한 편 읽을 때는 몰랐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농사의 어려운 걸 갖다가 하소연하는 데는 빼고 책임을 누군가가 농업에 대해서 져야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전농이나 농업단체에서 국가 책임 농정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농업 행태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농산물이 싼 건 아니죠. 외국에 비해서 비싼 편인데, 그만큼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없었고 힘이 들기 때문에 가격이 또 비쌀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진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힘든 만큼 소득이 안 된다고 여길 겁니다. 나머지 공산품이나 이런 거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공산품 가격을 생산자가 가격을 매기면은 위원회에서 이게 비싸다 싸다 아니면 소비자 손해가 이렇게 적정선을 하지만은 농산물은 농민들이 절대 결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사과 하나를 생산하기까지 밑에 텔리, 농약, 묘목값, 그 다음 거기에 부수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도 100여 가지가 넘게 될 건데 전부 다 그 이윤을 창출해 갑니다. 농기계 회사들까지. 거기에 대한 규제는 농민들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농민들이 이 비싸다고 여겨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탈해 가는 것은 정부입니다. 작년에 사과 대파 값이 사과가 한 개에 100만 원이 넘어가니 대파 값이 얼마니 이래가지고 금사과 금대파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비싼 이면에는 농사를 망한 농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나 학자들은 아무도 발표를 안 합니다. 아마 그 교수님 책에 많이 써놨지만은 이론과 실제가 틀린 부분. 그럼 저는 저 책을 적어도 농업을 연구하는 학자들부터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짜 농민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정부에서는 뭘 해야 농민들이 살 수 있는지 책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목마른 농민들에게 이걸 건져주면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놓으면은 보따리를 내놓을지 아니면은 왜 빠졌는지 질문을 할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기 전에 사람부터 구해놔놓고 그 다음에 대책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업 현실이 지금 물에 빠져가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도 건질 생각은 안 하고 건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마 학자들이 논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좀 깊이 고민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부터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조금 바꿀 시기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어쨌거나 교수님 출판을 기념 진짜 축하드리고 그래도 10년은 채우십시오. 2년 동안은 신문에 연재는 안 하더라도 느끼는 점들을 적어가지고 짧은 책자로도 한 권 더 내서 고학들이 진짜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교수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농사꾼으로 신문사 편집인으로 열심히 우리나라 농업을 위해서 투쟁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인사말 고맙습니다. 교수님 2년 채우시는 것 같으신가요? 다음 수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러 오신 그 주요 네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일단 오신 순서대로 전향할 수 있는 오신 순서대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옥희 전국 여성노민의 총연합 회장님과 정영희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교수님과 농업경제학과 인연을 맺은 김호 당국회 교수님 오셨습니다. 같은 학계에 계십니다. 최재석 남서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회장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대산농촌재단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은 제자로 알고 있고요. 이상용 대하청과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을 동영상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수고해주시고 계십니다. 김규태 식량납품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터뷰 기사를 굉장히 인상으로 봤는데요. 이상길 한국농업신문 논설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언론계에 계십니다. 그 김재민 농장가스탁에서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우협회에서도 축하해 주시러 오셨는데요. 김영원 전국 한우협회 전문의 모셨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수민 여력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그리고 또 저와 동갑입니다.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의 농사 스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충북 단양에서 오셨고요. 한용수 농민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협동조합 농장가스탁에서의 하가목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일단 이상 지금 제가 전달받은 그 내빈 소개시켜드렸고요. 혹시 또 빠지신 분 있으면 다시 나중에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동영상으로 축하해주시는 분들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실련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철한 국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실련 활동 한 25년 이상 했는데 경실에서 처음 들어와서 농업개혁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윤성원 교수님이셨고요. 제가 기억하는 윤성원 교수님은 굉장히 정책적 역량과 열정이 좀 높으셨고 무엇보다 저희 활동가들에게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수님이 농업, 농촌, 특히 이제 농민분들에 대한 애정과 또 이분들이 조금 좋은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스럽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 농사 짓는 모습도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책을 쓸 수 있는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더 오래오래 좋은 책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접해서 너무 좋습니다. 8년 동안 꿋꿋하게 농촌 현장을 지켜냈다는 것 자체가 반갑고요. 또 그 속에서 삶에 기반한 현장성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을 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제가 다 읽지 못했지만 이렇게 조금씩 농정신문을 통해서 본 내용들이 있는데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윤성훈 교수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요. 항상 꿋꿋하게 농촌 현장을 지켜주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윤성훈 교수님 농사로부터의 사색 출판 기념회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학교 후배이고요. 그리고 또 교수가 돼서 또 후배 교수로서 윤 교수님의 여러 가지 많은 또 지도와 또 많은 조언을 받고 교수생활을 또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평생 이분이 농업 문제를 위해서 고민하셨는데 직접 현장에서 직접 농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같이 쌓으면서 학자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잘 접목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좋은 글 많이 또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장농부에서 우리 윤석열 교수님 축하합니다. 교수직을 그만두고 현장 농사
농사 현장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진짜 저는 존경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농촌경제학자가 바라다본 실제 농촌 현장의 모습 그리고 농사 경험의 그런 기록들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인데 쉽게 해내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많이 좀 읽히고 해서 우리 농업의 문명 대전환 같은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교수님 건강하시고 이 책 많이 팔리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사로부터의 사색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과는 국회에서 토론회 때 여러 번 배웠었고, 우리 이제 농정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친환경 농업인들도 교수님께서 사과농사 지으시면서 어려워하셨던 많은 이야기들 잘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책 출간을 통해서 저희 그 친환경 농업인들도 교수님이 겪으셨던 어떤 농업의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농업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축하드립니다. 저 이후에 뵙게 되면 다시 인사드리고 그 출판 기념회 때 가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신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농사로부터의 사색을 책을 출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유기농업을 하면서 자연의 섭리와 진정한 농업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평생 학자로서는 유기농사에 제일 어렵다는 사과농사에 도전하시어 농업 농촌의 농민의 문제를 몸소 체험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는 것에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이 책이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김성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송교호입니다. 이 책 정말 잘 읽었고요. 그때 제가 나오자마자 사서 선생님께도 너무 좋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양에서 잘 계시죠? 얼마 전에 사과 잘 생산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늘 저희가 윤석원 교수님께 많은 걸 배웠었죠. 이제 농촌 현장에 들어가서 또 농민 속에서 친환경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또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농업계의 참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출판 기념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워낙 제가 지역에 여러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못 가더라도 이 마음, 이 축하의 마음 전합니다. 윤석열 교수님 축하합니다. 예, 지금까지 그 축하 동영상을 보셨고요. 저희가 출판 기념회를 준비하면서 그 지인분들의 좀 영상을 좀 담자. 그래서 그 의견을 냈고 그 수고를 여기 서 있는 김명래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예, 다음은 축사 순서입니다. 축사는 총 많이 듣고 싶지만 총 4분께 좀 부탁을 사전에 좀 드렸고요. 그 첫 순서로 그 농민 동료 바로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 양옥희 전현동 회장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창부수라고 하죠. 오늘의 이 시간이 있기까지 우리 여사님의 노고가 없으면 어찌 이런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저도 한 30여 년 농사를 짓고 살면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거부하지 않고 그래도 뒷바라지를 하시고 같이 동료로서 이렇게 동지로서 살아가시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참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이제 제가 이제 신문 지면으로 그동안 최근 이제 많이 읽고 있었죠. 정말 연일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같이 실종의 시대라고 하더군요. 높은 자들의 불의한 작태를 목도하자니 우리 사회를 좀먹는 백해무익한 적폐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기록 5년차 농부 코스프레가 아니라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알고 행하는 참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놓지 않으려 잡으시려는 모습. 이제 유치원 졸업하시고 초등학생이 되셨습니다. 세월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지요. 저는 이제 교수님 첫 문구에 농업은 농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농촌 없는 농업은 그냥 산업일 뿐이라는 말이 어떤 노학자의 정말 그동안 우리 농민들과 같이 했던 농업의 현실을 깊이 있게 그 두 단어에서 딱 요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인간의 노동과 마음과 정성이 자연과 어우러져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해내는 고귀한 육체적, 정신적 활동입니다. 노동의 가치가 뭔지, 농사가 뭔지, 자연과 생태와 우주와 인간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조화롭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과 괴리된 연구 결과를 입맛에 맞게 내놓는 국책 연구기관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그런 서글픔, 그런 게 이제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농민들의 아픔, 여러 해의 노력의 결과물이 없는 것에 대한 상실감, 허전함, 그리고 사랑과 회의감이 생각보다 훨씬 큼에도 속고 사는 것이 농부의 삶이니 크게 개의치 말라고. 삶이란 이런 것이겠거니 어차피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수님의 이제 연세에 맞게 저희도 이제 많은 이제 갭은 없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이렇게 책 한 구절 한 구절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장을 동시에 이해하고 대안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애썼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우리 노학자의 농업농촌 농민에 대한 안타까움과 기울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업의 현장에 있는 이제 많은 후배들한테 기감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이제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 앞으로 더 많은 글을 써주시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 온도도 있지만 이렇게 글로서 엮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과 이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의 앞으로 좋은 글을, 저희가 이제 농정신문이 아니면 우리가 책을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얻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의 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우리 농업농촌 농민을 위해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 다음 시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농경제학 후배 교수님이시고요. 김호 당수기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대 김호 교수입니다. 윤석원 교수님의 농사일기는 8년,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서간을 첫 수학하면서 농사일기를 그만두겠다, 저한테. 그래서 8년 동안 계속 그 실패를, 아무튼 실패가 아니고 연습 수련했다고 할까요? 수련 끝에 이제 사과를 수확함과 동시에 농사일기를 그만두겠다 하면서 이제, 그래서 뭐 계속 쓰시라고 그랬더니 8년이나 썼어. 그래서 8년이면 많이 쓰셨, 8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만
어쨌든 제가 좀 오늘 윤석원 교수님 책 출판을 축하를 드리는 말씀을 좀 써달라 찾아달라 해서 저는 농정신문 농사일기를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좀 뽑아서 좀 할까라고 하는 몇 시간 걸리더라고 이것도 아무튼 우리 임 교수님의 글을 짜집기를 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원의 농사일기는 184, 2023년 12월 24로 끝났습니다. 윤석원의 농사일기 182 보면은 제목이 농사는 무슨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만은 어느 원로 농업경제학과 B씨가 누군지를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 원로 농업경제학과 B씨가 은퇴 후에 농촌지역에 내려가거나 농사를 짓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직접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셔서 이제 그 글을 제목이 이제 농사는 무선이라는 제목으로 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글에서 이게 나옵니다. 나는 농업, 농촌, 농민의 고귀하고 본질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점이다. 은퇴 후에 농사 지으며 농으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라는 자긍심에도 변함이 없다. 그것이 평생 학자로 살아온 내가 쓰러져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과 농민에 대한 송구함을 스스로 조금이나마 갚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는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 부분에서 또 제가 우리 윤석원 교수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윤석원의 농사일기 172 제목은 작은 희망을 본다입니다. 2023년 6월 26일 날 개정됐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삼농 농민 농업 농촌이 직면한 현실과 실천의 중요함에 대해서 또 희망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분노케 했다가 실망도 줬다가 또 희망도 말씀하시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약 80여 년 농산물 무역 자유화가 본격화된 1995년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농민 농업 농촌 농업은 어떤 상황에 있을까? 농민은 늙어가고 농민 내부의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재비는 최근 30% 이상 올라 수익성은 점점 악화되고 자긍심을 갖는 농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농촌 공동체는 점점 비어가고 있고 활력을 잃었다. 농민 농업 없는 농촌은 이미 농촌이라 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농업 농촌의 자원적 가치 소멸로 이어진다. 농업은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기후 환경 변화로 농사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네,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소위 높은 사람들의 인식과 철학을 바꿀 수 있을까? 젊은 농민을 농업에 종사케 하고 농사를 안 짓더라도 농촌 지역에 젊은이들이 오게 하고 스마트팜이나 푸드테크로 농업 관련 산업을 고도화하면 우리 농업, 농촌, 농민 문제가 해결될까? 그런 걸 갖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저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본다. 농업, 농촌 현장에서 뛰는 사리 깊은 선구자나 농민, 시민사회단체이다. 활동가 됐다. 이게 이제 이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일기 149 보면은 22년 7월 11일입니다만은 쌀과 식량전쟁이라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교수님이 이제 주로 이제 쌀 정책을 주로 하셨거든요. 주로. 그래서 그 어떤 저력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제 곡물 가격은 치솟고 있다. 전쟁이든 기후위기든 식량위기는 언제든 올 수 있고 언젠가 식량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줄기차게 외쳐왔음에도 우리의 역대 모든 정부는 알량한 경제 논리 하나같이 이를 외면해왔다. 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쌀과 밀, 옥수수, 콩과 같은 주요 곡물에 대한 정책을 경제 논리의 잣대만으로 접근 않으면 된다. 접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어요. 접근하지 않으면 된다는데 접근 안 하면 된다.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쌀,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생산, 저장, 유통, 가공, 유통, 소비 부분 모든 주체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최소한 10년 이상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 된다. 쌀만 정책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밀, 콩,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을 하나로 묶어 통합적인 곡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쌀을 생산하는 농가는 물론 밀, 콩, 옥수수를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게 이 적정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저장 가공 유통 부분의 주체들에게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비자에게도 식량위기와 우리의 식생활 상황을 솔직하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위기 상황일수록 시장 기능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는 기초적인 상식이다. 지금 당장 국가곡물위기 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 대응해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상당히 그 농사일기가 농사 짓는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최근에 이렇게 또 정책도 제시하시면서 대안도 제시하시고 주장도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사일기 107 그 좌장과 농부 이 두 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현재 어떤 그 농업경제학 한다고 하는 교수들에게 이제 일침을 넣는 이제 그런 이제 글이 되겠습니다. 현장 학자로서 삼농의 관점에서 실사구시의 대안 부재를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윤성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농업계의 큰 이슈로 할 수 있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의 문제, 식량안보 식량 주권의 문제, 중소농 활성화의 문제, 농촌 인력 확보의 문제, 농촌 소멸의 문제, 농업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문제, 농업 농촌의 고객적 기능 활성화 문제, 농지 문제, 농업 농촌 후기인력 확보 문제, 스마트화 문제, 농협 개혁 문제, 농종 철학 전환의 문제 등 많은 정책 과제들에 대한 토론회와 토론회 영상물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발제자나 토론자의 주장과 논거들이 대부분 현장에 있는 농민들에게는 현인감이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할 뿐 아니라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울 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윤성훈 교수님이 선배로서 이제 학계 사업과 같은 이제 권고를 이제 하십니다. 이게 이제 농사일기 131인데요. 제목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이게 제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은퇴 이후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1년에 서너 번은 좌장으로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는 것 같다. 또 수많은 농업 관련 토론회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은 또 누가 하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최근 들어 두드러진 현상은 각종 토론회나 세미나 주제 발표자나 토론자 중에서 교수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10여 년 사실 그리고 우리가 토론회를 한 달에 한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5회 연속 토론 그러면서 교수들을 부를 교수가 없기도 하고 오라 해도 안 와요. 찍힐까봐. 경실련하고 농경신문이 주최하니까 찍힐까봐 오질 않아요 또. 지난달에 그 농산물 가격 문제 가지고 여러 교수들한테 그전에 농산물 가격 문제 가지고 연구했던 교수 전화했더니 하나같이 못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래서 뭐가 무서우냐? 근데 뭐가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부에 찍힐까봐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부분이 그 10여 년 이전 각종 현안을 놓고 토론이나 세미나를 열 때는 발제자나 토론자 대부분 학계 인사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수 학자들보다는 농촌 현장 활동가나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리고 농민들이 직접 나선다는 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먼저 개화마 세계화 시대에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현황 분석이나 대응 방안 제시가 경제학적 기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 아닐까.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연구하는 학계는 80% 이상이 이 경제학, 농업 경제학 전공자들이다. 그렇다 보니 농업, 농촌, 농민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학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반해 현장인 농촌이나 지역에서 숱한 문제들에 직면하면서 이를 해결해 나가며 이를 추진해온 활동가나 농민 지도자들이 더 통합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최근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되는 것을 경제 논리만으로는 뒷받침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개최할 때 학자들이 잘 보이지 않고 현장 활동가나 농민들이 직접 나서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 학문 특히 사회과학은 현장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다. 농업, 농촌, 농민의 현장 문제를 경제 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학계가 직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짜집게 해서 좀 글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 윤성훈 교수님이 학계에서 이제 계실 때 그때 어떤 정책 대안 또 농민 편에서 항상
농민을 위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고 주장해오고 그런 길을 제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윤성 교수님 같은 이제 선배 교수들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힘이 난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좀 지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농민들이 계시고 또 이런 선배 교수님이 계셔서 힘을 더 얻고 다시 또 활동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약간 농설기를 갖고 강연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깨알씨도 경실련주 때 토론회까지 생각해 주셨습니다. 다음 경실련주 토론회는 다음 주 수요일 국회에서 2시에 열립니다. 이 앞으로 이제 두 분의 축사를 더 들을 건데요. 이제 제자분들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요, 대학원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균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팜인사이트의 김재균 편집장이고요. 오늘 교수님께서 쓰신 요 칼럼집을 다는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못 읽어봤는데 그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번 정도 했었는데 3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의 그 발언이 바뀌셨어요. 큰 주기가 바뀌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좀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참고로 저는 교수님께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교수님 축산 쪽에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좀 제자 중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축산을 좀 연구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하시면 그 다 찾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자네가 들어오게 제자를 받지 않고 있네 이렇게 해갖고 제가 이제 교수님이 자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네가 딱 졸업하는 시기하고 나 은퇴 시기가 딱 맞으니까 들어와라 했는데 먼저 나가셨어요. 그냥 먼저 나가셔갖고 제가 좀 힘들었던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쓴 것 중에 보면은 202페이지에 보면 농부가 원하는 건이라는 칼럼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출하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저희 집도 이제 농사를 짓는 집이다 보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저 아버님이 이제 중동에서 이제 건설 근로자로 일하시고서 돈을 벌어서 땅을 좀 산 다음에 이제 농사를 수박 농사를 딱 졌어요. 딱 졌는데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나눠주고 다른 걸 해봐야겠다 해서 토마토를 심었는데 또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양돈하고 이제 낙농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왜 그걸 했냐면 돼지하고 우유는 업자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이제 농사를 포기하고 이제 축산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4페이지에 보면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생명의 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냐면 이게 농민수당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근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부분 현장 농민의 요구는 크지 않다. 내가 생산한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언제나 판매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최대 고충인 위험관리가 가장 어려우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의미이다. 농정 철학을 바꾸든 말든지 직불제를 어떻게 개편하든지 보조금을 얼마나 늘리든지 농특위를 만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농민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저 내 물건 잘 팔아주는 것이 최고다. 그것이 농민들의 소박하지만 가장 어려운 꿈이다. 그래서 교수님이 여기 되게 요거 편은 짧은 칼럼인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교수님 인터뷰를 처음 했을 때 교수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기생충론을 펼치셨어요. 기생충론. 나는 기생충이다. 농업계에 기생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다. 많은 기생충들이 있는데 이제는 좀 나는 기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포부를 좀 밝히셨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인터뷰를 했어요. 교수님이 1년 동안 겪으셨던 것 중에 뭐가 제일 깨달으신 게 있냐 하셨더니 교수님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사과가 보통 3년 정도 재배를 하다 보니 이후에 생산이 되다 보니
2년 동안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과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 제외하는 거니까 1년에 그 수확할 때만 돈이 되고 나머지는 돈이 없으니 농민들이 이제 돈도 없이 버텨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기본소득 단돈 10만 원이라도 기본소득이 농가들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년 있다가 다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수님 농촌에서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까? 여쭤봤더니 교수님 지금도 기본소득인가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막 기본소득을 막 얘기할 텐데 기본소득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본소득 같은 건 필요 없고 잘 팔아주는 데가 있어야 된다. 출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이제 막 수확을 하고 할 텐데 이제 적은 평수라도 이게 왕창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게 저희 집 같은 경우가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밤은 밤농사 짓거든요. 그럼 밤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유랑리예요. 밤의 동네인데 어쨌든 이제 그건 다 잘 파는데 부업으로 키우는 감나무가 있어요. 한 5그루가 있는데 90%를 버려요. 90%를. 어떻게 처리를 못해갖고 5그루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데 사과 그거를 다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교수님이 그거에 아마 현실적으로 딱 왔기 때문에 농민들이 리스크 없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내가 투자한 거에 적정한 마진을 붙여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격에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아마 그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아마 저희가 3번째 인터뷰할 때 교수님께서 기본소득 다 필요 없고 이거 팔아주는 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말했던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파는 거 적정한 가격에 재고 없이 팔 수만 있다면 농민들이 뭐 다 돈 벌 텐데 그 문제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완결이 좀 안 된 게 아닌가. 농업 부문에서는 축산 부문은 됐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 제일 좀 인상 깊게 좀 다가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교수님 팔로와 관련된 기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 축사입니다. 학부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대하청과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교수님 제자고요.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원호 의장님 대파 얘기 나올 때 가슴이 끔뻑해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깊이 안 들어가서 다행이고요. 축사를 어른 앞에서 제가 사실 축사한다는 게 좀 그래서 사양을 했는데 축사를 의뢰받으면서 원망스러운 분이 2분이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한 분은 원재정 국장께서 굳이 고사를 하는데도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조건을 다른 게 책은 반드시 읽고 하세요. 두 번째 원망스러운 분은 왜 책을 쓰셔도 그렇게 두껍게 쓰셨어요? 네, 물론 완독을 못했습니다. 근데 대충 봤는데 조금만 봐도 아주 가슴에 와닿는 또 농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낌이 깊이 와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오늘 먼저 우리 윤석열 교수님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기념회를 만들어주신 또 농정신문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교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특이한 이력을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칭 농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 업계 종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한 표현은 어설픈 농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워낙이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셔서 제자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8년이나 됐다는 걸 몰랐는데 교수님 양양 내려가시기 전에 제가 뵐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더러 한번 놀러와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면서 명함을 한 장 건네시더군요.
로뎀 동원이라는 이름 하였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듯이 안빈납도 유유자적 뭐 전원생활 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몇 년 흐른 뒤에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윤석훈 교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과농사를 직접 지으시고 실패도 해보시고 이분이 무늬만 농사가 아니라 참 농부의 길을 가시고자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자로서 부끄러운 부분도 있었고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가슴 저 밑에서 올라오는 존경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할 정도로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내려가셨을까요? 평생 학자로서 이론으로만 농업, 농촌, 농민을 바라보시다가 현실과 체험을 통해서 겪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평생 연구하시고 생각하셨던 농업의 가치를 본인이 검증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책에 보니까 제가 뭐 피까지는 아니고 하나 캡처를 해왔는데 15페이지로 기억합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좀 다른 길을 가는 노 교수는 이 시대의 거센 파도에 밀려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에도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인생 후반기를 살아갈 것이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노학자의 농업에 대한 의지와 집념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지난 8년 동안 농업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셨고 또 이 땅의 농민들을 위해서 대변을 하는 역할을 또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고 또 때로는 농정당국과 위정자들에게 쓴소리와 질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런 8년의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주제넘은 표현입니다만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될 양심이고 또 진정성의 발로가 아니면 가능했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요. 교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전직과 또 영광스러운 초짜 타이틀에 경의를 표하면서 다시 한번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책 말미에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것 같다. 부러울 정도로. 그래서 참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또 당신께서도 스스로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내 건강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꼭 책을 읽어야만 하는 어려운 미션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제가 그 노래프레 우리나라의 25주년 후원의 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오셨고요.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노래프레 우리나라의 싱어송라이터 가수 이광석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윤석훈 교수님 출판 기념회 축하드립니다. 노래할 이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리허설 할 때는 이게 안 돌아갔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 25년째 그 농민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저도 이제 전공을 다른 걸 했는데 꼭 저를 보면 농대 출신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농대 출신이라는 말이 참 저는 좋아 보였습니다. 네. 땅을 닮았다는 그런 푸근한 말, 그런 말로 들렸는데 과는 네, 땅과 관련한 과 부동산학과를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가을 편지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아시면 같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마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헤매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네, 네, 이제 가을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아마 열매 맺고 수확하는 지금이 시기입니까? 11월 초가, 예, 그 계절이 제일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가을 편지는 얼마 전에 작곡하신 김민기 선생님께서 작곡하시고 고은 시인이 작사하신 그런 노래였습니다. 기타가 안 나오니까 좀 듣기 그러시죠?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노래는 사랑 노래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간 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왔소.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어느 하루 바람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친 시간들이 장애 어리면 그대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아까 우리 많은 우리 교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속 연재를 해 주십사. 저도 왠지 여기서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네, 꼭 좋은 우리 농국과 농민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글 많이 써주십시오. 저도 꼭 챙겨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입니다. 막걸리 한 사발의 노래 들려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 붉은 땀이 한 사발 우리들의 인생 사고 한 사발 막걸리 한 사발 지난 세월이 한 사발 우리들의 꿈 한 사발 뜨거운 가슴 이 가슴으로 자갈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어느새 굴도 열매가 열리네 막걸리 한 사발 붉은 땀이 한 사발 우리들의 인생 사고
한 사발 막걸리 한 사발 별빛 담아서 한 사발 우리들의 꿈 한 사발 썩은 땅일랑 갈아엎어야 어리싸기 예쁘게 잘 자랄 수 있지 썩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높고 높은 나무로 잘 자랄 수 있지 같이 해보시죠 막걸리 한 사발 붉은 땅이 한 사발 우리들의 인생사로 한 사발 막걸리 한 사발 별빛 담아서 한 사발 우리들의 꿈 한 사발 가줍니다 나의 친구야 나의 것들아 내가 가는 이 길을 너무 걱정하지 마 세월이 가면 언젠간 너도 붉은 황토와 같은 내 마음 알아줄 거야 막걸리 한 사발 붉은 밤이 한 사발 우리들의 인생사로 한 사발 여러분들 별빛 담아서 한 사발 우리들의 꿈 한 사발 우리들의 꿈 한 사발 우리들의 꿈 한 사발 네, 마이크가 스스로 움직이는 열악한 역전 속에서도 열창을 해주신 자신있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농사로부터의 사세 출판기념회는 1부 행사와 2부 행사로 나눠집니다. 그 2부 행사가 더 중요하고요. 근데 1부 행사의 마지막 순서를 남겨놨습니다. 그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그 화면 속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올해 봄에 그 교수님 그 양양 농장을 한번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볼만합니다. 그 느낌을 고스란히 그 담아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수님께서 셀카로 그 촬영하셔서 이제 랜선 찍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1부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영상 보시죠. 아이고 저희 농장에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가 이제 입구고요. 차를 한 2개 정도 될 수 있는 조그만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테레비사인 것도 있고 이게 이제 현대식 게임입니다. 현대식 게임에서 나눌 수도 있고 다룰 수도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 지금 이게 여기는 후지 미얀마인데 그저께 그 수확을 했습니다. 비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수확을 하고 여기는 이제 초창기 때 제가 농장 그 만들 때 심어놓은 나무들인데 오늘 시나로골드 수확을 했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심어놨던 그 이야기 품종인데 나무들이 너무 시원치 않습니다만 좀 맺어 있고요. 이제 각각 있고 저기 이제 저희 로덴농원을 보시도 좀 있는 그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여기 저희 이제 조그마한 농막이고요. 농막이지만 아주 좋습니다. 좋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 저희 농막에서 바라본 농장 풍경인데요. 요 저쪽에 보이는 것이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물치 바다입니다. 바다가 한 2km 직선거리 한 2km 바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농장 전체적인 모습은 농막에서 바라본 농장 모습은 이렇게 있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저기 바다가 보여서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나무들이 있고요. 예, 여기는 뭐 주로 치는 약재라는 게 자담 유황, 자담 오일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고 가심처럼 쓰고 있고 예,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 이제 대부분 비닐하우스도 조그만 거 하네. 비닐하우스지만 거의 뭐 비 안 되는 창고 수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살 때는 이제 그 전원주택에 살았기 때문에 장독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기 갖다 놓고 된장, 간장 이런 거 저희들이 제일 아내하고 만들어서 놓고 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밭에 내려오면 현재 여기 후지 미야비 후지인데요. 5년차 된 그 후지인데 또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수확 예정입니다. 금년에 좀 이렇게 좀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후지나무가 5년차 된 것이 한 20그루 정도 전체적으로 있고요. 그래도 많이 예쁘죠?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농민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꼭 제 딸 같아서 꼭 시집보내야 되는 그 과일이죠. 이렇게 되고요. 예쁘죠? 예. 김교수 실력이 한 정도 됐습니다. 근데 9년차인데 작년부터 이렇게 조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 걸렸습니다. 이렇게 후지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년차 됐고 제일 어려운 게 이런 이제 병을 찍어놓은 작업들 원래가 찍어놓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봉지 속에서 한 3-4개월 지났는데도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볼 게 있나요? 뭐 이게 이제 나무가 이제 스나노골드가 한 60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지가 한 70주 정도, 그래서 130주 정도고, 여기 이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한 2m, 1.5m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간격은 4m 이상 이렇게 좀 넓게 해놨고요. 뭐 기계를 쓸 줄도 모르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기계치라서 그래서 전부 수작업으로 선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좀 이렇게 이 간격은 좀 넓게 돼 있죠. 선. 여기는 좀 나무 이쪽 거리는 이제 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농막 내부는 뭐 이렇게 고양이에서 자기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이제 가끔 이 안에서 글을 좀 쓰고 보이려는데요. 저 밖에 제 양에 왔다 갔다 해요. 이러다 보면은 농장이 보이고 저 앞에 바다도 좀 보이고요. 제가 제일